노동 투입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 MPL이고요. 이건 기업이 자신이 이제 관찰하는 자신의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웨이지는 시장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동이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엔 MPL을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추가로 생산된 것이 커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웨이지도 우리가 커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위는 커피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은 L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점점점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한계 생산이 체감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웨이지는 어떤 일정한 값으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바 입장에서는 웨이지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제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겠습니다. 자, 자바가 이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만큼의 노동을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하면 한 단위 더 투입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커피의 양이 바로 이 MPL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커피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데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기 때문에 자, 투입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임금이 바로 여기 W만큼이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자바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 한계 수입이 바로 이거고요. 한계 수입 M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marginal revenue에서요. 자, MR이 바로 요 위에 있는 한계 생산 곡선 위에 있는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비용은 웨이지만큼 발생하니까 웨이지가 바로 MC가 되겠죠. 그래서 MR이 MC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추가로 더 투입했을 때 자바 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얻는 수입, 추가적인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뭐 당연히 노동을 더 투입을 하겠죠. 이런 논리로 여기에서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하면 마찬가지로 노동 투입에 따른 한계 생산이 웨이지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는 계속해서 노동을 투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투입을 하냐면 바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까지 투입을 하겠죠. 이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을 L1만큼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L1에서 노동을 만약에 한 단위 줄였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얻는 생산은 요만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발생하는 그때 이제 세이브한 거죠. 한 명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W만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단위의 노동을 줄였다면 W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고 생산이 얼마만큼 줄어드냐면요. 이거는 이제 줄인 거니까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추가로 줄어드는 커피 생산이 요만큼일 거예요. 자, 생산은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노동 비용을 이만큼 세이브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세이브한 것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이쪽에 이만큼 노동을 투입하고 있을 때는 반대로 노동의 투입량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기업이 노동을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 한계 수입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한계 비용을 비교해서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이게 큰 경우잖아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노동 투입량을 계속해서 늘릴 거예요. 그렇죠? 자, 자본의 경우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경우에도 자본의 한계 생산 MPK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R입니다. 세로축의 단위는 당연히 커피가 되겠죠. 자본의 한계 생산도 커피고요. 추가로 생산하는 게 커피니까. 그 다음에 자본의 가격도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격도 우리가 커피로 지급한다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자본이 되겠죠. 자, 자본을 이만큼 투입하고 있을 때 자본 한 다리를 추가로 늘린다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커피 생산량은 이만큼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계 수입 MR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자, 그런데 자본을 한 단위 추가로 늘리면 반드시 자본의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마지널 코스트 MC가 되겠죠. 그래서 자바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만큼 투입하고 있을 때는 항상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추가로 얻는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바 입장에서는 자본을 이렇게 늘리려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늘려도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점까지는 계속해서 자본을 늘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본을 이만큼 보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자본을 한 달이 줄였을 때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이 잃어버리는 생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세이브할 수 있으면 자본을 줄이는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는 자본을 이렇게 줄여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자바는 자본 투입에 따른 한계 수입이 자본 투입에 따른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자본 투입을 늘릴 것이고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더 늘릴 것이고 반대로 한계 비용이 더 크다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줄여가겠죠. 그래서 어떤 균형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노동이든 자본이든 그것에 따른 한계 수입이 그로 인한 한계 비용과 같아질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노동의 경우 이런 의사결정.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노동을 더 투입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냐면 균형 상황에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자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수입이 추가적인 비용보다 크다면 자본을 계속해서 더 투입하려고 할 테니까요. 자, 균형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본으로 인한 한계 수입, 한계 생산이겠죠. 자본 투입에 따른 한계 비용 R입니다. 자본의 경우는 이게 MPK이고요. 균형 상태에서 이 둘이 같아질 것이고 노동의 경우에는 이거 MPL 한계 비용은 웨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관찰하게 되냐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상황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MPL이 웨이지와 같아지고요. 둘째 MPK가 R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조건, 이건 뭐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시경제학에서 혹시 다루지 않았으면 여기에서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기업의 문제를 깊이 있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업은 자바는 임금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임금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고용한다. 노동을 투입한다. 아까 그 그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MPL이고요. MPL은 노동 투입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하락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웨이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바는 어디까지 노동을 투입하냐면 여기까지 노동을 투입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노동을 투입합니다. 이걸 L스타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웨이지는 주어진 것이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노동시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미시경제학에서 다시 한번 배우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